안녕하세요. 행정의 금융TV 김현행역사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내용은 햇섬 인증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올해부터 햇섬이 적용되는 식품 분야가 굉장히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빵류나 떡류 이런 부분도 식품을 제조해서 유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햇섬 적용을 받아서 햇섬 시설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하셨던 분들은 빨리 이제 햇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제품에 대한 이제 햇섬 인증 절차라든가 선행해서 식품 제조업 허가 여부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식품위생법상 모든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선행해서 해당 지자체 식품 제조업 허가를 득하셔야 됩니다. 이때 허가를 득하실 때는 해당 제조업을 하는 업장에 대한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해당 업종 건물이 식품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건축물상 용도가 제대로 맞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지역에 그 업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지역에서는 식품 제조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고요. 어떤 데는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지침, 관련법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시고요. 또 건축법상으로도 건축물상 용도가 맞는지 이런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환경부서에다가 여러 가지 지하수라든가 아니면은 수돗물, 상수도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인 거고요. 또 폐수가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 환경부의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이제 부처에다가 여러 가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품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 행정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처나 부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거고, 이러한 인허가 절차는 한 번이 시행하게 되게 되면 그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막대한 시간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막대하게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복잡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허가가 나지 않거나 반려가 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한테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행정사를 통해서 해당 기관에 사전심사 청구를 한번 받아보고 그 이후에 절차를 거쳐보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 부분도 구입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컨택 가능한 부동산을 확인하십시오. 해당 부동산을 무턱대고 구입을 하시다가 그 부동산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제재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 부동산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그 행정사들한테 관련된 건물이나 위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시면 그 다음에 해당 공정에 대한 공정도, 해당 제품을 만드는 공정도, 또 해당 제품이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내역들, 그 다음에 해당 시설에 대한 내역, 그 다음에 전기 용량, 여러 가지 마력수, 그 다음에 지하수를 쓰는지 상수에 쓰는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검토해서 사전심사 청구서를 넣어서 해당 행정기관에 넣으면은 해당 주무부처에서 각 기관마다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이 사업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회신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심사를 통해서 사전에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검토를 한 후 그 다음에 정식적인 인허가 절차를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사전심사 제도이기 때문에 꼭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인허가 절차를 들어가는 겁니다. 해당 제조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해서 여러 가지 준비할 서류를 전문 행정사들이 잘 작성해서 넣으면 제조업 허가가 나오는데, 제조업 허가를 나오기 전에 그 제조업을 햇섭 인증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을 시설을 하실 때
해썹 인증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설을 하시기보다는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도면을 요건에 만들고 해당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CCP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그 도면상 청결구역과 1번 구역을 어떻게 할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식품인증원에다가 충분한 도면 검토가 끝난 다음에 그거를 기초로 해서 도면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해당 지자체에다가 식품 제조업 허가를 득하면 허가 신청서를 넣고 그 다음에 지자체의 담당 주무관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이제 허가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서가 나와야지만 나중에 식품인증원에 또 인증에 대한 어떤 인허가 신청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식품인증원에 인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60, 80페이지 정도의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두어서 그 서류를 조금씩 작성을 해서 이런 앞선 선행 절차가 끝날 무렵에 막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들이 큰 핵심 킥포인트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품 제조업과 해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아울러서 말씀드렸고요. 세세한 이런 큰 부분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어떤 실질적인 의뢰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런 부분들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식품 제조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썹 인증에 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식품 산업을 한다 그러게 되면 내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서 보통 소규모 해썹과 일반 해썹이 있으니까 소규모 해썹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21명 이하이거나 또는 매출이 이제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 해썹으로 들어가시니까는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셔서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뭐 노무든 행정이든 법률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접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당 사업을 일정 기간 아예 못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업 폐쇄 처분이라든가 영업 정지 처분, 업무 정지 처분입니다. 이러한 어떤 불이익한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일정 기간 하지 못할 수 있는 불이익한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행정 전문가 행정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잘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사업에 크나큰 제재를 받지 않도록 선행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식품 제조업과 해썹 인증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